사회 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방법. 세 번째, 신용카드를 멀리 해라. 이거야말로 진정 답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독이 되는 이유는 일단 돈 쓰기가 너무 편해요. 내 돈이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느끼기 힘들어요. 그러다 카드값 내는 날이면 많은 걸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또 막 끌고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도 초과, 카드값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여러분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급행열차가 될 수도 있어요. 신카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하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신용카드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이번 달에 갑자기 목돈이 들어갔어요.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막 이번 달은 여기도 결혼하고 저기도 결혼하고 경조사가 막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돈이 나갔어요. 내가 세워놓은 작은 계획보다 이미 한도를 넘어섰어요. 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저히 잘하고 계신 거지만 주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현금이 딱 떨어졌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출퇴근하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뭐 한 번씩 택시도 타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일을 하는 목적, 이유, 더 나은 내 삶을 위해 사람같이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악착같이 모으기만 한다면 내 나이가 들었을 때 행복한 삶을 보낸 걸까요?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그럼 악착같이 모아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때는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쓸까요? 절대 또 그렇게 못 삽니다. 알뜰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할 건 해가면서 사는 게 시간이 지난 후에 젊을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드는 못 쓰면 독이 되는 거지 잘 쓰면 우리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 10년 하면서 당연하겠지만 신입사원들이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안 만들려고요. 저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했던 친구들 지금 다 신용카드 쓰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진짜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신용카드를 써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만들게 될 거니까요. 대신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카드는 극장 할인, B카드는 주유 할인, C카드는 포인트 적립 하면서 이 카드 저 카드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포인트 적립이며 할인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래 여러분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요한 카드 하나만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만들면 연회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3개만 만들어도 연회비로 몇만 원 나가는 거예요. 얼마 받지도 못하는 혜택 때문에 연회비로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포함 카드론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간편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카드사 대출을 받고는 합니다. 이 경우 물론 높은 이자도 이자지만 여러분의 신용등급 하락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통 2금융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또는 한도가 부족해서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상시에는 신용등급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1금융권 대출심사 시에 잘 관리되어 온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모르고 받았던 카드론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1금융권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1금융권 대출 만기 시에 연장 불가, 대출을 일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 은행이란 곳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너무나 멀리 있고 심지어 문턱조차 넘기 힘든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금융권은 정말 냉정해요. 여러분의 개인 사정 0.0000001%도 이해 안 해줍니다. 이해해줘서도 안 되고요. 일단 신용카드사 대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카드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도저히 1금융권 대출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대로 알고 받는 것이 그나마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횟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을 크게 좌우하진 않지만 적은 금액을 자주 빌리게 되면 카드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을 자주 빌릴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은 꼭 이용을 해야 한다면 잘 생각하고 잘 계획해서 가급적 한 번에 원하는 금액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한 번에 또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상환할 때 이자의 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흥비 결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흥을 즐길 만한 여윳돈이 없다면 그냥 즐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유흥비 결제는 여러분의 카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의 자산관리 방법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생활 첫 발 내딛는 그 순간부터 자산관리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면 할수록 관리하기도 쉬워질 뿐더러 재테크에 눈도 빨리 뜨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계부 먼저 작성해 보세요. 소득 대비 지출 관리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고 대부분 꿈을 이루고 성공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습관이 아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자 습관을 배우고는 싶어 하지만 결국 실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 습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행운들이 스스로 찾아온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일 때 버는 돈이 큰 액수가 아니라서 뭐 별다른 관리가 필요 있겠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그 적은 급여가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 훗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돈이 안 된다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돈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해서 수익 창출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서요. 더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가난이 아닌 부자라는 타이틀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